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즐겁게 재미나게 과학 공부 시작해 볼게요. 저는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복습들 했죠? 구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요. 첫 번째, 공기의 상승. 공기가 올라가야 됐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지표면이 가열됐을 때 공기는 상승했고요. 공기가 이동하다가 산을 만났을 때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공기는 상승했고요. 공기의 상승을 시작으로 인해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기압이 낮아지므로 단열 팽창이 일어났고요. 단열 팽창과 더불어서 온도 하강이 됐고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고 상대 습도는 높아졌으니까는요. 그렇죠? 이슬점에 도달해서 물방울로 수증기가 응결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름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혹시 대답을 머뭇머뭇했다면 반드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네, 오늘은요 3번째 챕터 지표에 내리는 강수 단원을 공부하면서요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합니다.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번 학습이 끝날 때쯤에는요 위도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온도가 낮아져야 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는데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단열 팽창.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요. 꼭 단열 팽창이 관여해요. 그렇다면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구름으로 떠 있는 하늘에요. 구름으로 떠 있는 물방울들은 어떻게 떨어지게 될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초등학교 때는요. 비하고 눈이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구름을 구성하는 입자가 커지면 떨어진다고 배웠거든요. 해서요.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은 혼자 안 떨어져요. 혼자서는 못 내려가. 여기 붙어라. 해서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이 합쳐지면 더 커지고 더 무거워져서 두두둑 떨어지겠죠. 해서 아마 이렇게 구름으로 떠 있는 물방울들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요. 과연 위도에 따라서 구름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어떻게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 어떻게 광수 과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그럼 이제 위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구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들 속에서 어떻게 물방울들이 떨어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위도에 따른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요. 중위도나 혹은 고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에요.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요. 일단 구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중위도나 고위도 같은 경우는요. 네,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맨 위에 영하 4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윗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해서요. 0도, 영하 40도 해서 결국에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해서 구름에 있어서 가장 윗부분은요. 맨 윗부분 영하 40도씨 이하예요. 주로 이 안에는요. 얼음 알갱이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인 0도씨와 영하 40도씨 중간 부분에는요. 얼음 알갱이도 있지만 그렇죠. 물방울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 다음 맨 아랫부분은요. 0도 이상이니까 여기는요.
물방울만 존재해요. 해서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요, 일단 구름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달라요. 이해하셨나요? 해서요, 이렇게 중위도, 고위도에서 만들어진 구름 속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을 살펴봐 주시면은요, 맨 위에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온도가 낮은 가장 윗부분은 얼음 알갱이들이 존재하고요. 이 얼음 알갱이들이 무거워요. 무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 부분을 지날 때쯤에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들이 달라붙어요. 얼음 알갱이들이 내려오다가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얼음 알갱이는 점점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결국에 지표면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데 있어서 기온이 낮으면 눈의 형태로 떨어질 거고요. 기온이 만약에 높다면 이 눈이 모두 다 녹아버리겠죠. 그러면 비의 형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짠! 이번에는요, 두 번째, 저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구름, 일단 저위도라는 거는요, 적도 지역, 위도별로 봤을 때 가장 아래쪽, 날씨가 어떤가요? 굉장히 덥죠? 해서 구름의 온도는 주로 0도씨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의 안에는요, 전부 다 크고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중위도는요, 영하 40도 이하, 굉장히 추운 곳, 0도와 영하 40도 사이, 0도씨보다 높은데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졌지만 저위도 같은 경우는요, 구름의 온도 자체가 0도씨보다 높아요. 따라서 저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요, 모두 다 뭐만 존재할까요? 물방울만 존재하겠죠.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런 물방울들이 존재한 가운데 얘네들이요,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합쳐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물방울들이 합쳐지고 합쳐지다 보면 큰 물방울이 떨어지겠죠. 해서 내리면 뭐가 내릴까요? 비가 내리겠죠. 이해하세요? 짠! 해서 위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구름의 모양을 살펴봤더니 구름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종류가 다르죠?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들이 존재했고요. 물방울만 존재했고요. 해서 이제 위도별로 확인했을 때 구름 안에 있는 입자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특히 중위도, 고위도 같은 경우는요, 얼음 알갱이에 물방울에서 증발한 누가 달라붙었죠? 수증기가 달라붙죠. 그럼 이 얼음 알갱이는 더 커지겠죠. 더 커지고 무거워지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기온이 만약에 낮았다면 눈으로, 기온이 높았다면 비로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비가 내리는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도나 고위도에서는요, 비가 내리는 거 우리가 빙정설, 얼음빙, 얼음덩어리처럼 결정이 더 커진 상태에서 얼음 알갱이에 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결정이 더 커지면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빙정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위도 같은 경우는요, 구름의 온도가 0도씨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방울들만 존재할 거고요. 이러한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더 큰 물방울이 되면 무거워져서 밑으로 떨어져요. 비만 내리겠죠. 이런 것을 저위도에서 비 내리는 구름 속에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가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세요? 짠! 여기서 잠깐, 우박은 왜 생길까요? 우박은요,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져서 내려오다가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으면 얼음 알갱이가 커졌죠. 무거워졌으니까 내려가고 싶은데 공기 덩어리의 상승 기운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다시 달라붙어요. 그럼 얼음 알갱이가 더 커져요.
공기의 상승 기류가 강하면 내려가다 올라가서 다시 붙고 다시 붙고 해서 이렇게 커진 얼음 덩어리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너무 무거워지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이걸 우박이라고 합니다. 짠! 네, 이렇게 해서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만들어진 구름 아니면 저위도에서 만들어진 구름 해서 구름은 결국에 구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비가 내리는 건 아니에요. 빙정설이던 병합설이던 구름 안에서 무거워져서 결국에 비나 눈이 떨어지겠죠. 구름에서 떨어지는 비나 눈을 우리는 강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 과정을요. 지역에 따른 강수 과정을 이번에 만화로 표현해 봐서 빈칸에 들어갈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서 강수 과정을 완성해 봅시다. 네, 강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해 봅시다. 지금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의 두 번째 지금 빈칸이 있는데요. 여기를 완성해야 돼요. 지금 강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위도, 고위도 지역에서 강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의 첫 번째 그림, 물방울이 있고요. 얼음 알갱이들이 있고요. 얼음도 있고 물방울도 있고 구름 안의 기온이 영하 40도, 0도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가장 윗부분 영하 40도 이하 얼음 알갱이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물방울들, 이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여기 있네요. 수증기 짠! 이 수증기들이 나는 얼음 알갱이야. 나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야. 둘이 만났어요. 여럿이 만난 가운데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온이 높대요. 녹아서 비로 떨어지는 거고요. 기온이 낮대요. 후덜덜 눈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중간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될까요? 고민. 네,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었어요. 나는 얼음 알갱이에 붙어서 갈래. 나도 해서 얼음에 달라붙어서 결정이 더 커지고 무거워지면 강수. 내리는데 녹아서 비, 아이고 추워, 눈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을 빙정설이라고 합니다. 얼음 빙, 결정, 얼음 알갱이가 더 커지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거 빙정설이요. 이해됐나요? 네, 이번에는요 저위도 지역에서의 강수 과정이에요. 구름 속에 있는 입자들 물방울만 있네요. 나는 작은 물방울, 나는 큰 물방울, 물방울들만 있다는 얘기는요. 구름의 온도가 0도보다 높다는 얘기겠죠. 그럼 물방울들만 있는 가운데 사이즈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나서 빈칸 있고요. 이렇게 모이니까 무거워져서 아래로 두두둑 떨어진다. 아싸 신나요. 신나게 내려가고 있고요. 결국에 비로 다 내리고 있죠. 그럼 비만 내리고 있고요. 여기는 물방울들만 있고요. 저위도 지역일 겁니다. 그 다음 과정에 뭐가 있을까요? 고민. 그렇죠. 나한테 모여라. 나도 함께 가. 작은 물방울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큰 물방울이 돼서 무거워지고 커지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병합설이요. 모두 다 합쳐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부터 교과 개념 플래시를 갖고요. 비가 내리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도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 먼저 확인합니다. 구름을 보니까는요. 기온 분포가 달라요.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맨 윗부분 영하 40도 이하 굉장히 차갑고요. 가운데 부분 0도에서 영하 40도 사이로 분포할 거고요. 맨 아랫부분 0도씨 이상의 기온으로 온도를 분포합니다. 해서요. 맨 윗부분은 얼음 알갱이로 가운데 부분은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로 맨 아랫부분은 물방울만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이고요. 그렇다면 그림 보이세요? 네. 맨 위에 있던 얼음 알갱이가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면서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겠죠. 그러면 비가 내리게 돼요. 얼음 알갱이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어 점점 무거워져 지표면으로 떨어질 거고요. 기온이 낮으면 눈, 그다음에 기온이 높으면 비로 내리게 됩니다. 이 강수 과정을 뭐라고 얘기했죠? 세 글자. 그렇죠. 빙정설이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요. 저위도 지역 한번 살펴봅시다.
저희도 지역은요, 구름의 온도가요, 네, 지금 0도씨보다 다 높아요. 그럼 이 안에는 얼음 알갱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물방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물방울들이 내려가면서 합쳐지면 물방울의 입자 합쳐지는 거 보이세요? 점점점 물방울이 커지고 무거워지면 밑으로 내려가요. 해서 기온이 0도보다 높은 구름이 주로 만들면서 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 물방울들이 서로 합쳐지면 무거워져서 결국에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쉽죠? 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공부 잘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하기 점검합니다. 첫 번째,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함께 있는 구름 속에서는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는다. 그럼 얼음이 더 커지고 무거워져서 밑으로 떨어지다 기온이 높으면 녹아서 비가 되는 거고요. 기온이 낮으면 눈 그대로. 이해하세요? 두 번째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저위도 지역의 구름은 온도가 주로 저위도 적도지방 되게 더운 지방이에요. 구름은 온도가 주로 0도씨보다 어땠을까요? 어땠나요? 높기 때문에 그 구름 속에는 뭐만 존재했죠? 그렇죠. 물방울로만 존재했죠. 이거 무슨 설이었죠? 병합설이요. 두 번째 문제도 쉽죠? 세 번째입니다. 같은 기온에서 상대 습도가 낮은 공기덩어리보다 상대 습도가 높은 공기덩어리가 상승했을 때 구름이 더 빨리 만들어지는데 그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뭘까요? 고민 좀 해볼까요? 네, 기온은 똑같대요. 상대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응결은 더 쉽게 일어나겠죠. 해서 우리 문제에서 뭘 물어봤었죠? 기온이 똑같을 때 상대습도 낮은 거, 상대습도 높은 거 누가 더 구름을 빨리 만든다고요? 상대습도가 높은 거요. 상대습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실제 수증기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해서 네, 기온이 같을 때 상대습도가 높으면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응결이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구름을 더 빨리 만들 수가 있겠죠. 스스로 확인하기 세 번째 이해되셨나요? 역시 스스로 확인하기 세 번째 이해 잘 안 되면요. 우리 두 번째 중단원 구름과 강수에서 첫 번째 챕터 배울 때 상대 습도와 수증기량의 관계, 상대 습도와 기온의 관계 있었거든요. 거기 한번 꼭 복습해 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중단원 마무리로 궁금증 해결하기와 스스로 정리하기를 공부합니다. 해서요. 교과서 77쪽에 스스로 정리하기 빈칸을 한번 직접 채워보세요. 빈칸을 채우면서 두 번째 중단원 구름과 강수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꼭 빈칸을 채워보세요. 네, 오늘 학습이 끝나고 나면요. 이어지는 확인평가도 꼭 참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페이지 형광색 팡팡팡, 알록달록 팡팡팡 하셔서요. 사진 찍어서 사진 파일 첨부해서요. 과학 과제 제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